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9일 목요일 10시 23분인가? 아니다, 33분 보여드릴게요. 자, 10시 33분 4분 아니다, 32분 3분인 것 같고, 퇴근했습니다. 오늘도 아주 파이팅 넘치는 날이었고, 진짜 바빴습니다. 뿌듯했고, 네. 그래서 짜잔, 보시다시피 네. 또 바뀌었죠? 네, 다시 왔습니다. 어제 충격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하고서는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체크인하고 편의점 들러서 저녁 먹을 거 사고 그리고 왔는데,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었군요. 10시 반도 넘고. 네. 그래서 요거 오늘 찍고 씻고 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보셨습니까? 저걸 내가 그때 떠올렸으면, 그런 순간 있잖아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 뭐 업무적으로라든지, 뭐 꼭 일이 아니어도 되는데, 뭐 친구들이랑 놀 때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든 간에 기발한 아이디어, 꼭 기발하지 않더라도 저거는 내가 진짜 떠올릴 수 있었는데, 저거 내가 떠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오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심지어 2개나 있었는데, 네, 하나는 오늘이 아니지, 어제, 정확히 말하면 어제 있었던 일인데 2개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 이제 저의 사수이자 저의 팀장이자 회사의 대표님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저거 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아니었지만, 저거 내가 떠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거 나 못 떠올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정확히 뭐였냐면,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떤 수많은 물품들 중에서, 네, 곁다리로 딸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곁다리로 딸려오는 거를 또 버리진 못해. 왜냐면은 그 주된 물품을 팔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 중고로 다시 처분하게 되면은 그게 있어야 돼요. 곁다리로 붙는 게.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는 요 VR 헤드셋을 다수 구매해가지고 비즈니스로 용으로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먼 훗날에는 또 언젠가 처분을 할 일들을 염두에 둬서 그거에 딸려오는 부품들을 이제 킵해둡니다. 혹시 VR 헤드셋 써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럼 요걸 이제 낍니다. 끼고 거기에 딸려오는 컨트롤러, 이걸 끼고 있으면은 이제 이거 보고 조정할 게 필요하잖아요. 물론 손으로도 요즘에는 뭐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컨트롤 되지만, 여기에 딸려오는 이 컨트롤러를 잡으면은 더 편하게 더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컨트롤러가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에는 필요가 없어요. 네, 저희는 주로 이 헤드셋만 사용하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필요 없어가지고 컨트롤러를 다 모아둡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빈 박스에다가 이제 다 모아놓는 거죠. 빈 박스에 모아놓고 보관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뭐 종이 박스, 아니면은 여러분들 흔히 아는 거잖아요. 택배 박스, 종이로 된 거, 아니면은 최근에는 그 플라스틱 이사 박스를 사가지고 넣어봤는데, 이 플라스틱 이사 박스는 뭐 뚜껑 열고 닫고 이런 거 편리하지만은 너무 얇아요. 제가 3T인가 5T짜리, 그러니까 두께가 5mm인가 3mm짜리 샀는데 아마 5mm일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얇아가지고
그 박스를 이제 한 절반 정도 채워서 쌓아도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박스가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그거를 이제 담을 통이 알고 보니 회사에 있었던 거죠. 회사에서 튼튼한 그 케이스라고 하나? 예, 공연 장비 같은 거 넣고 다니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인데 좀 특수하게 만든 거. 이것까지 말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런 특수하게 만든 케이스인데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안에 좀 빈 공간 좀 있고. 근데 그거를 원래 용도가 다른 물품을 넣으려고 샀던 거라서 저는 이제 그 컨트롤러를 넣을 생각을 못했죠. 안에 있는 빈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근데 그 케이스, 바퀴 달린 케이스가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 케이스를 이제 용도가 유명무실해져서 이제 용도가 필요가 없어져서 이거 어떡하냐, 버려야 되나? 그러다가 대표님이 어제 이제 대표님께서 같이 창고에 갔다가 야, 이거 여기다가 넣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하고서는 그게 이제 어제였고 오늘 해본 거죠. 야, 근데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개수를 담을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이 컨트롤러들 한 1000개 넘게 있거든요. 1000개, 한 2000개, 2000개까지는 아니고 한 1700개, 1700쌍 한 세트죠. 있는데 야, 이거를 거기다 넣으면 딱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넣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그 넣는 생각을 그냥 얘랑 그렇게 연관성 없는, 하지만 충분히 연관성이 있을 그 두 개를 이어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나는 왜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걸 내가 생각해서 탁 실수했으면 탁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고 거기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거 혹시 그건가 아닐까? 왜 이런 실험이 있었대요. 그 실험 참가자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도구를 주고 그 도구의 쓰임새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하는 그룹이 있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뭔가 열린 어떤 더 여지가 있는 지시를 한 두 가지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그룹에게 장난감 모양 오리였나 아무튼 장난감을 줬는데 그게 이제 고무 재질로 된 것 같대요. 그래서 한쪽 그룹한테는 이거는 장난감이야 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 그룹한테는 이건 장난감으로 쓰일 수 있어, 장난감으로도 쓰일 수 있어, 그렇게 여지를 준 거죠. 다른 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그렇게 했더니 그 두 가지 그룹한테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이제 장난감도 주고 그 참가자들 그룹한테 또 어떤 글씨를 쓰게 했대요. 연필로 글씨를 쓰게 한 다음에 내용을 고치세요 라고 말한 거죠. 글씨를 쓰다가 내용을 고쳐야 되는데 지우개는 없고 장난감이다 라고 말한 어떤 장난감과 장난감일 수 있다 라고 말한 어떤 장난감일 수 있는 물건을 갖고 있던 두 그룹은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죠. 뭐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봤을 때 벌써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뻔하죠. 장난감일 수도 있다 라고 한 그룹은 그 틀린 글씨, 그러니까 수정해야 되는 글씨를 그 장난감으로 지워본 거죠. 네, 지워져. 이거 지우게 되네 해서 잘 지우고 수정해야 될 내용을 잘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건 장난감이야 라고 확정적으로 전달받은 참가자들은 그 장난감이자 고무 재질로 된 그 물건을 가지고 수정해야 될 글씨를 지워볼 생각을 많이 못한 거죠. 물론 그 중에도 일부 참가자들은 글씨를 지워서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비율적으로 확정적인 표현을 들은 집단이 열린 비고정적인 표현을 들은 집단에 비해서 더 적은 수의 사람만이 내용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나 진짜 되게 설명 못한다.
더 깔끔하고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늘겠지.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그 바퀴 달린 박스, 원래 다른 물건을 넣었어야 될 박스의 용도에 대해서 너무 다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냥 뭐든지 넣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왜 그 헤드셋, 컨트롤러, 조종기를 그 버려야 했던 박스에다가 넣을 생각을 못했을까? 왜 대표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그 연결을 하지 못했을까? 라는 게 저의 엄청나게 큰 아쉬움이자 피드백이었습니다. 좋은 피드백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봤을 때 한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내가 그 박스의 용도를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 박스는 그냥 뭔가를 담기 위해서인데 그 담아야 될 대상이 너무 명확했고, 물론 그 이후에도 야 저거 어떻게 활용하지? 저거 어떻게 써먹나? 그냥 버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 지난 한두 달, 한 2, 3개월 정도. 근데 그때도 컨트롤러를 못 떠올렸단 말이지.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를 찾아서 했다. 그게 참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깨달음이었고, 자, 어제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왜 일을 항상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될까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자 맨날 일을 처음 하는 것 같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약간 비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일을 잘 하시는 분일 거예요. 제가 막 지금 말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아예 없는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보였기에 저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업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업무에서 요구되는 문서들이 있어요. 문서들이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이 업무를 처음 할 때는 당연히 모르죠. 하다 보면서 단계를 깨가면서 알게 되는 건데, 그 문서들을 이제 써야 된다는 한 사이클을 돈 다음에 그럼 이제 알겠죠. 이 업무에서 이 4가지 문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경험적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업무를 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물론 그 업무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바뀔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한 달이나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바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물론 또 우연히 그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요구되는 서류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얼마든지 모르겠어요. 저도 통상적으로 매우 비슷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그 업무를 한두 번도 아니고 한 10번, 20번 정도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왜 그 서류가 4가지의 서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일할까라는 게 저의 이제 어떤 깨달음이었어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제가 그런 경우도 많겠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냥 뭔가 왜 이렇게 나는 20고개를 하면서 일해야 될까? 그리고 분명 알 텐데 왜 저 사람은 내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주 처음 하는 일인 것처럼 모르는데요? 아니면 그럴 것 같은데요? 아무렇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양식을 써야 되는데, 어떤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양식을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이나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나 빠지면 큰일 나는 내용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아니면 되게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분명히 이 사람은 알 거야. 경험적으로 알 거야. 근데 물어봤는데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대한 양식을 주세요. 템플릿이 있을 거니까 템플릿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건에서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혹시 있다면 알려주세요. 처음에 없대. 없대. 괜찮대. 근데 또 막상 그걸 채우고서는 보여드리면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글쎄요. 저도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뭐랄까, 다시 또 결론은 그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스무고개 하듯이 일을 해야 되는 걸까 라는 게 아쉬웠고, 불확실성을 극대화시켜서 일하고 싶은 분일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분명 어느 정도는 추론을 하든지 유출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방식을 차용하든지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탁 든 생각인데, 그 사람이 그 일론 머스크의 first principle을 생활화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상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의 방식이 그거잖아요. 애널로지 하지 말라고. 왜냐면 유추하지 말고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항상 쌓아 올려서 일하는 습관을 들여라. 근데 이제 좀 다른 케이스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그런 좀 재밌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일단 크게 공유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게 되고, 자, 보시다시피 뒤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저의 저녁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값진 사람이고, 네, 맞아요. 되게 조건적인 사람 말이죠. 제 영상을 다 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 농담이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